쭉 설명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앉아서 예. 좀 하겠습니다.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과거에 제 주요 이력을 공무원으로서 한 10여 년 활동도 해봤고 변호사로서 16년 동안 활동을 했고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있다가 지금은 공적 영역이 섞여 있는 그런 기관의 이제 기관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이제 대학과는 약간 방향이 다른 그런 쪽의 일을 쭉 해왔는데요. 요 ESG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큰 관점적인 시각적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장님들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게 말씀이 있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고 제 반대편 쪽에 저희 2명의 본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ESG를 가장 많이 했다는 우리 그 연구소장 우리 김동 소장께서 있으시고요.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 대학 관련된 각종 자문과 교육을 맡아고 있는 문정성 단장이 뒤에 배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이 세션 중에 드리거나 아니면 마치고 나서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론적인 얘기부터 우선 먼저 할까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는 많은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의 이론적인 내용을 충족하는 것보다는 시각을 좀 맞춰드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단순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각을 한번 고정시킨 후에 총장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사항은 이 이후에 총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ESG 위원회라는 명칭 또는 추진단이라는 명칭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을 하나 고려해 주십시오. 쭉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ESG 관련된 학과 과목이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단과 대학이든 한번 그쪽 분야를 개설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단기적이지만 한번 자체 대학의 ESG 수준이라 그럴까, 역량이라 그럴까, 현황을 한번 자체 진단을 해보시고 그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3가지 사항 자체가 소위 말하는 액션 플랜으로 제 전체적인 설명 이후에 한번 머릿속에 남겨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설명하실 것 중에 이제 한번 쭉 보면은 이 ESG를 대학은 해야 하는가? 형식적인 답변은요. OX 문제로 보면 대학은 ESG하고 무관합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이제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면 ESG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존에 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활동 평가는 기업의 재무적 지표, 기업의 재무 계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 왔다라고 하는 반성론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이고 비계량적인 요소를 한 번 더 중점적으로 해보자 하는 시각하에서 나온 게 큰 줄기 백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트위스트를 해보죠. 기업의 재무적 요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여기 계신 대학들이 기업인가요? 영리법인이신가요? 수익성 창출에 그렇게 수익성이라는 이익이라는 영업이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집단 그룹이신가요? 그렇게 따지면 형식적인 답변은 ESG는 우리 대학하고는 관계없는 기업의 이슈야 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든 저희 생산성 본부와 같은 역시 재단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비영린 법인이 왜 ESG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이제 중간 단계가 생략되면 ESG가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이 있는데 다시 결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 ESG표를 갖고 각 대학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위원회도 구성해서 대학 내부를 ESG에 맞게 한번 조금 반성적으로 수정해야 할 분야가 있으면 고쳐보시고, 크게는 프로그램이나 과목 같은 것도 개설하시거나 변경을 해야 할 게 있으면 해달라 하는 겁니다. 저희 생산성본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생산성본부는 반은 다른 기관의 컨설팅,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고, 저희 역시 교육기관입니다. 단 정규과정의 중고등 대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직장인들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저희도 거의 비슷하게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공공적인 특수법인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중간에 저희 생산성본부를 ESG라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저희 ESG 점수는 하위 20% 이내에 아주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관의 대표한테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각 대학은 평가를 하시면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정말 이것보다 좀 낮게 나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ESG는 뭐 그냥 쭉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2007년에 시작해서 쭉 오다가 지금 한 10년 넘어서 한 15년 가까이 용어가 오면서 최근에 갑자기 불이 붙었죠. 그래서 저희 생산성 부문은 지난 10년 동안 약 1000여 건, 950여 건에 대한 기업 자문을 해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김동수 연구소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기업 자문을 한 사람이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업 자문만 했지 대학 자문은 해본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총장님들하고 제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서 대학은 어떻게 그러면 이 과정에 필요하다면 자문과 스스로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ESG 본업 얘기로 들어가면, 도대체 ESG가 왜 중요해? 라고 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항을 들면 여기 H건설로 되어 있는 현대건설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한테서부터 배제 리스트, 익스클루전 리스트라는 속칭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서 향후에 최소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투자하는 데서는 투자 기피 대상 회사가 됐죠. 이런 회사가 우리가 이름 다 아는 한전, KTNG,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대한해운 등등 이미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회사에 하나 오르면 블랙리스트의 특징은 다른 블랙리스트를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저 기관에서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확산돼서 아마 굉장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다시 ESG 처음 모두부터 들어가면 ESG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재무적인 거에서 비재무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포스코든 현대건설과 같은 영리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대학들이 어떤 관련이 있어라고 하는 그 줄을 갖고서 계속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한 사항은 도대체 ESG 관련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길래 우리 대학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차원에서 좀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우리 대학도 ESG 경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찌 해야 될까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ESG 관련된 주요한 주체들, 플레이어들을 기업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학 중심으로 보시면 아직은 안 돼요. 기업이 자기 이외에 오른쪽에 있는 투자자들, 주로 금융 투자자들입니다. 점점 중요해지는 금융 투자자들. 이 금융 투자자들이 ESG를 갖고 볼 거고요. 규제 기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들이 정부가 됐든 공시기관이 됐든 이러한 규제 기관들이 ESG를 보고, 또 하나는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협력업체인데 여길 보셔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이 여기에 있어요. 서플라이어에. 즉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품을 사오든지 물품을 팔든지 인재를 채용하든지 공급하든지 즉 자기 이외의 협력사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저희 같은 KPC 같은 컨설팅 업체라든지 평가 업체든지 해서 이 기업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은 이 네 가지 환경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뭐 나중에 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와 거래하는 저 공급망이라는 서플라이어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한테 뭘 잘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투자자들, 금융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금융가들은 이제는 나중에 얘기할 여러 가지 그 ESG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고 일반 시중은행들이고 융자도 꺼리게 될 거고 투자도 꺼리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최소한 그렇게 될 거고요. 그 기업들의 행태는 대학에 이제 나중에 그 전가가 될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될 거고요. 개념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거고 당연하지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ESG 얘기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총장님들? ESG가 뭐 단어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아니겠습니까? social, 사회 공급망이라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협력업체와 좋은 관계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게 전통적 개념은 뭐였을까요? 김장 당구기, 연탄 배달하기 그런 정도가 1차적인 거였고 그 이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셔 봤을 텐데 미얀마의 군부가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가스 산업에 대해서 지분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성공적인 투자를 우리나라의 포스코 에너지가 했고 제가 몸담았던 가스공사가 지분을 투자했고 거기에 대한민국 제1의 국민연금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의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데는 대한민국이 이 투자를 중지하거나 철회하거나 이 투자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2012년이요. 자, 2012년도에 물론 저도 가스공사 합류하기 전입니다만 그때 포스코 뭐 에너지입니다만 포스코 에너지 가스공사 국민연금의 책임자들이 미얀마의 사업을 보는데 사업성도 있고 참 좋은데 합작했던 저 사람들이 혹시 군부가 또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상당히 비난받는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수익성이 있어도 하지 말까? 이 판단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야 할 많은 것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 전에 생각하던 단연보다는 훨씬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부터는 전통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고 하던 기준 하에서 보던 전통적인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그 상태로 두고 그거 이외에 거래하던데 즉 다시 기업으로 보면 내가 투자하거나 기부하거나 협조를 받거나 공동 연구하는 대학이 혹시라도 학생들의 인권, 교직원의 인권 또는 각종 제도, 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는데도 우리 기업은 저쪽 대학과 관련 연관을 아주 너무 깊이 갖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자연적인 척도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그 기업 중심으로 할 때는 협력업체 입장을 들어갈 거고요. 우리 대학을 이 기업의 입장으로 놓는다면 우리가 거래하는 많은 그 집단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부터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말씀드렸던 것이 ESG 인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찾고 있고 서비스 시장 중심으로 찾고는 있는데 앞으로 미래 2, 3년에는 아마 상당히 폭발적으로 찾게 될 거고
인재도 ESG 알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개별 이슈별로 탄소 감축 전문가 알아? 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실사하는 줄 아는 사람 알아? 등등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인재 수요가 발생할 거다. 이 때문에 대학이 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시면 조선일보에서 그 직원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사항을 질문을 했었냐 하면서 ESG를 인재 채용할 때, 즉 신입 직원 채권할 때 물어봤었던 항목에 들어갔냐 했을 때 반 이상이 물어봤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신규 시장에 진입할 만한 학생이라면 아니면 굳이 희망자라면 ESG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뭐 그 전에 뭐 철강 회사의 뭐 여신 규모가 얼마냐, 뭐 대리점이 몇 개냐 등등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ESG의 굉장히 전문적인 리포트 의무가 뭐야, 탄소 중립이 뭐야, 넷제로가 뭐야, 아리백이 뭐야, 생물 다양성이란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취업 상식을 넘어서 뭔가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야 될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결국 학생들이 그러면 ESG 관련한 지식을 어떻게 취득하고 있어라고 그러면 학교라는 집단보다는 훨씬 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해요. 대학이 좀 역할이 작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을 통해서도 많이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쭉 다음을 보시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즉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ESG에 대한 얼마나 선호를 갖고 있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는 이런 숫자처럼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의 이런 것들을 아까 같은 구직을 떠나서 이제 생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좀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장을 쭉 보시면 앞에 있는 그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야가 쭉쭉 넘어와서 영리법인 위주지만 대학 중심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다음 장표 봐주세요. 저희 KPC 얘기를 해드리는 게 대학에서는 좀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산성 본부는 한번 ESG의 여러 항목들을 쭉 볼 때 저희도 ESG 위원회가 저는 뭐 여기 취임한 지 반년 됐습니다만 없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최량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관이 ESG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상태에서 이사회는 연 1회, 2회 그것도 비대면 서면으로 공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희 같은 KPC에다가 앞으로 용역 의뢰하고 교육 의뢰할 기관이 우리 ESG 하는 거 보면 다른 요소가 동일하다면 다른 데다 좀 많이 맡기지 않을까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급히 저 뒤에 앉아 있는 김동수 단장에게 제가 그랬죠. 딴 기업들에게만 자문을, 즉 영업으로서 자문을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돌아봐서 우리 자체에 대한 진단을 해봐라 라고 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저희 KPC가 하위 18%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고 아까 같은 그런 척도니 여러 가지 뒤에 있는 수십 가지 척도를 봐서 대학도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이 각도화에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보게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쭉 보시면 좀 하나의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그 측정 팩터들이 있습니다. 측정 팩터들이 있어서 그 팩터들 뭐 숫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만 이러한 측정 팩터에 의한 과정으로 추진했다 하는 걸 알아주시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KPC를 한번 쭉 했던 상황을 보시면 저희 별로 온실가스
얼마 나오는지 뭐 저희 빌딩이나 사무실이나 업무 방식 해본 적 별로 없고요. 탄소 중립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것 같고, 저희도 협력 업체, 협력 기업, 협력사가 대학에 마치 여러 외부 강사님, 교직원 등등 있듯이 저희도 어마하게 많습니다. 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준 컨설팅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 별로 신경 쓴 거 없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뭐 바깥에 등등 이런 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고백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게 근데 그럼 뭐에 중요하느냐? 나중에 점점 아까 말씀하실 때 평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꼭 교육 관련된 제도적인 평가를 떠나서 저는 이제 시장의 평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 시장이 이런 거를 달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우리 비영리법인인 대학 이외의 영리법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00대 기업은 이미 68개 기업이 ESG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아직 활동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나중이라 하더라도 저 100대 기업이 ESG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려고 이제 막 신문에 보시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구성이 됐어요. 나머지도 금방 구성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할 수 있지만 중앙대, 뭐 건국대, 한림대도 ESG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건양대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는 걸로 있어서 혹시 나중에 이따 기회 되시면 건양대 총장님께서 뭐 활동하시는 것도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또 한번 해야겠지만 기업들이 ESG 관련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대학과의 관련성 등등을 할 때 당연한 절차로서 저 ESG 위원회나 저런 데를 통과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많이 이뤄질 거예요. 그러면 저 관점 하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갖고 오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갖고 오라 하는 관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민간 기업의 그 ESG 위원들 구성은 교수, 기업인, 전직 공무원들, 변호사 등등이 많은데, 이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 이외의 외부적인 요소를 분들을 많이 넣었다는 거고요. 대학도 한번 구성하시면서 또 전원 다 대학 구성원만으로 구성하시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상황을 보셔서 조금 보시죠.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대학교가 최근에 ESG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는 대학교 총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공동대표를 바로 직전 산업자원부 장관 했던 성윤모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가면서 ESG 위원회를 특성화 있게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사항은 이제 앞으로 ESG 관련한 거를 혹시 기업도 보게 되고 대학도 준용하여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 척도가 환경 관련, 사회 관련, 지배구조 관련된 여러 측정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이 대학 역량진단에 2주기, 3주기, 4주기 여러 가지 얘기가 아까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완전 각 단계로 가면서 상당 부분 이 요소 자체가 많이 반영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질의응답 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요건 글씨가 깨알 같습니다만 이러한 62개 정도의 요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이제 평소에는 대학의 본업으로서 하기에는 환경 법규를 제대로 했느냐, 정규직 장애인 각종 인권 정책을 제대로 했느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기본 척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요거는 ESG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검토를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쭉 보면 기재부, 중기부,
조달청 교육부 관련돼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조금씩 제도를 도입하고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평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중기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게 시사할 점이 있는데요. 금리 기준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금융기관이 받아서 또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학들이 자금의 차입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우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요건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등등은 뭐 이제 쭉 보시는데 참고로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조혜진 의원이 국회 ESG 포럼의 공동 대표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점점 공공적인 성격에 반영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 외국에서는 그러면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금 앞서가 있습니다. 아까 저 이대승 고문님께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던 시대에는 그냥 좀 쫓아가서 하는 것 정도만 됐는데 지금은 더 빨리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ESG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선진국을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대학은 좀 늦으세요. 외국의 대학은 민간 기업보다도 수준이 안 떨어지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3일 한 2주 전쯤에 본인들이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관련된 하버드 기금 활용처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 하버드 자체의 평가도 있지만 기금 출연자가 그렇게 기금 쓰는 대학에 못하는 거죠. 아까 말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우리나라 건설회사며 몇 개 회사한테 투자 못한다고 하듯이 이미 대학의 기금 출자자들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하버드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브라운 대학은 뭐 저희 통계에 의하면 한 23%는 이런 관점에서 운영된다고 하고 있고요. 스탠포드도 역시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 등등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대학도 이제는 채권 발행이나 금리를 이용하는 어떤 차입이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사항 자체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업들도 기부금 집행에서 포스코나 SK나 롯데쇼핑이나 삼성전자도 기부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아까 설명드렸던 ESG 위원회를 통과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요소는 뭐 다 본다 그 전대로 본다 하더라도 ESG 관점에서 그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좀 검토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M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교육 프로그램을 한 60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대학에서 혹시 프로그램이든 뭐든 준비를 하실 때 필요하시면 뭐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드리면 저희가 가진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 다음 장표를 쭉 보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국내 대학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ESG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했거나 하는 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뭐 연세대, 한양대, 인해대, 홍익대 쭉 건양대 쭉쭉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건양대에서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조금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화여대에서 여성 사회 비율이라는 게 항상 ESG에 돌아가다 보니까 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항상 그 젠더에 관련된 그 다이버시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개설했더니 뭐 그냥 학과 과정에 지원자와 수강생이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쪽에 대한 수요는 많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결국은 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즉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학교들 자체에 대한 ESG 위원회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기업에서 아까 일부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정부나
그런 데를 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인력을 수요로 하기도 하고 어떠한 금전과 같은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션에서 이 분야를 계속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사항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장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KPC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가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자문기관이지만 ESG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런 자문도 같이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 같이 자체 진단을 우선 한번 저희나 적절한 기관하고 한번 해보시고 집행을 위한 적절한 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하시면서 바깥 공급망에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눈을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기본 요지고요. 우리 김동수 단장하고 단장은 두 분 일로 오셔서 혹시 질문 세션에 있으시면 두 분 전공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나 이 옆에 있는 우리 전문 본부장들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